요즘은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장마가 시작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해도 장마인지 아닌지 이렇게 흐지부지 마른 장마다 이러면서 지나간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뒤늦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물이 퍼부어도 이렇게 퍼붓는 것인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피해 소식도 있고 사실 우리 장마가 그냥 오다 말았나 할 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대단한 장마 피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연재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인가 하늘에서 정말 어, 얇은 폭포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가정에서는 습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좀 쾌적한 분위기는 아닌 겁니다. 게다가 직접 우리 리마연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나라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하는 우리도 요즘에는 참 많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 하다못해 이제 휴가철인데 이래가지고 뭐 어디 갈 만한 데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신나는 것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은 신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다수 국민은 참 하루하루가 요즘처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노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청년과 노인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문득 노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노인들이 이제 나는 다 살았으니까 이제 당신들 세상이지 않느냐.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뭐 유명 정치인이나 은퇴한 이런 또 학자나 어떻든 맑게나 한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은 늙은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이런 그 뉴스의 장면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분명히 스스로 머릿속에 정말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할 그런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쓸데없이 봉변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세태에 맞춰주지 않는 것,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 노인의 바로 그 말이 무서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인을 생각하면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노인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세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사건 사고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항상 살아남는 쪽, 다치지 않는 쪽, 오래 사는 쪽에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승리자들이 바로 노인 그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노인이 어떤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게 된 그들은 분명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힘없는 척 하는 것도 전술입니다. 그들은 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노인은 음흉합니다. 이거는 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항상 자기가 이길, 자기가 이익을 볼 그 결연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흉하다. 노인은 즐기고 악착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 그만둬 버릴까? 내가 이번에는 양보하지 뭐. 이번에는 내가 실패한 거야. 노인은 이거 없습니다. 왜?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포기할 때 그게 곧 죽음에 바짝 다가서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뜻밖에도 대단한 긍정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승리를 노린다. 언제든 재기를 노린다. 그냥 대충 이번에는 포기하지. 이러면 노인이 못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좋게 표현하면 강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노인이 될 수 있는가?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한 사람만 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여러분이 현명하고 이제 여러분의 청춘의 세상이고 젊은 체력이 좋고 젊은이들의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포기 안 한다. 그런 겁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저 뒷방차지나 하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그 유명인이, 그 저명인사가 한번 잘 따라다니면서 보십시오. 죽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살 준비하고 있다. 더 나은 어디를, 그 노인이 의외로 더 높은 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겉으로 나는 다 살았으니까 이제 당신들 세상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 당신들 세상이다. 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그 속마음을 요즘 갑자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차피 그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 하는 방식은 가장 현명한 뜻을 따른다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그 의지를 표명하면 그걸 듣고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면 모두가 같이 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정치권도 없다. 그래서 그냥 다수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삶의 승리자이면서 지금 그 누구보다도 싸울 수 있는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왜
손을 흔들면서 알아서들 하시라고 하는 것일까? 그겁니다. 앞으로 더 오래 살, 그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살 저 대중들, 저 다수가 틀린 주장을 하는데, 목소리도 더 크고 틀린 주장을 하고 틀린 데다가 투표를 해서 그게 모두의 뜻이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데, 공연히 나서서 거기에서 돌팔매 맞을 짓을 안 하겠다, 말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엇비슷합니다. 처음에 왜 나는 이렇다, 너희들은 이게 틀렸다고 본다 하는 소리를 안 할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그런 삶의 태도 또한 강자의 태도가 아닐까? 이거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강자는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와 같이 마치 이제는 다 살아서 나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 라고 하는 이 노인이 오늘 죽을 작정을 하지 않았다. 아니, 이 사람이 목표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기 너무 높은 산인데 하는 데를 이 사람은 올라가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런 말을 하는 노인을 강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 답을 여러분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노인은 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모두들 다수가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강하다, 그게 앞으로 갈 길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떨어져 서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북새통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노인의 태도는 조용히 자기의 사상, 그리고 자기의 인생, 이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승리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저 어리석은 무리들하고 뒤엉켜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기에 청장년들이 더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조금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어리석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50년이 이 현명한 사람의 40년보다 터무니없이 짧은 것일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가끔 말을 합니다.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다. 그런데 요즘처럼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목소리 큰 자가 앞에 나서는, 그리고 광대들의 세상, 여기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여긴다. 그럴 때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을 참조하고, 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다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 바른 길을 갈 겁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더 옳다, 이런 사람들은 가던 길을 갈 겁니다. 자기들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대중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 뭐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대중이 어느 쪽인가를 선택을 할 겁니다. 젊고 목소리 크고 카메라 앞에 자주 나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매력 있는 외모를 지닌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과 그 마음이 같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논조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의 다수는 지금의 소위 저 위에 무대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수다.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걸 집단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집단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이 나라인가를 이야기하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은 바로 그 수준의 그 집단의 뜻대로 그런 내일로 갑니다. 딱 그 다수의 수준에 맞춰서 그 집단의 내일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수결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노인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개탄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으로서는 안타까울 일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고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아예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노인이 어리석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디 노인이 그런데 상처 입겠습니까? 상처 입을 연륜이 아닌 겁니다. 아예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비난을 하든지 어떻든지 별 문제가 없다. 이렇습니다. 만일 집단의 수준이 이러한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소수인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차 나쁜 일이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갈 겁니다. 장차 닥쳐올 그 결과 모두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할 그 결과는 그러면 그 결과가 오지 않게 노인이 나서서 막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결 세상에서는 다수결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옳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어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다수가 있는 세상은 진흙탕에 들어갈 각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막아서면서 노인이 옷에 흙물을 묻힐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건 잘못했으니까 망해라가 아니고 아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스스로 선택을 한 다수, 그 다수의 뜻대로 그들이 온전히 겪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얼마 안 되지만 노인의 말을 이해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소수, 그들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도 진흙탕에 빠진다면
그건 참으로 딱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명한 사람, 우수한 사람은 항상 오래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노인이 될 길이 그들 앞에는 열려 있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닥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세상은 집단적으로 나라가 통째로 바로 그 다수결 수준에 맞춰서 추락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의 승리자로서 노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맥이 끊기지 않고 나오고 나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 집단이 진흙탕에 곤두박질 치고 추락하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제 후진적인 문화, 문명이 다 부스러져 가면서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딱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시원치 않은 결과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노인은 초조함을 극복한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반달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서 자 이게 마지막 하나 남은 세일 상품이다 하고 그걸 욕망을 자극하는 그 마지막 상품을 들고 흔들어 대도 노인은 숨가쁘게 달려가지 않는 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궁극을 향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의 우주다. 세상에 둘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로 옆에 사람도 모른다. 나는 최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지고함을 추구한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한 노인은 궁극을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세대인 겁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막 가도 이만저만 막 가는 게 아니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집단이 추락을 하고 과거로 퇴화를 하고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행복감을 줄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 막 가는 세상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식이 좀 돼 보이는 사람들은 꼭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옷을 입더라. 이런 단어를 쓰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인 혐오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킬킬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느낌이 이 구더기 같은 것들 이런 느낌 지금 그 정도로 추잡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수준이
교양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성실성도 없고 오직 돈, 이제 현찰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돈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를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얼만큼 시시때때로 줄일 수 있는지, 이걸 다른 말로 소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숫자가 많아서 그 숫자를 계속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을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노인이라는 세대를 이렇게 혐오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더라.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옷을 입더라. 이러면서 남녀노소 킬킬거렸습니다. 여기에 합류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노인에게 등을 돌리고 젊은 층에 가서 젊은 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연식이라는 말이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연식하면 자동차 이런 데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 연식이 오래됐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동차는 기계 아닙니까? 기계는 처음 생산이 돼서 폐차되는 순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망가져 갑니다. 점점 더 고물이 되고 고철이 돼 갑니다. 이 물건이, 기계가 망가져 가면서 지혜가 쌓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인간을 기계처럼 이게 연식이 얼마다, 이게 아직 그 기능 몇 %를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연식으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식은 연식이고 이 대중들은 처음부터 그 성능이 변변찮은 그런 그 하급품들이다 하는 것도 또 하나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을 기계하고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물론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지 않는, 갑자기 디지털로 넘어가면 된다고 말하는 깡통 비스무리한 무리들, 그게 고위직에 있거나 저명한 교수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기계류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의 삶을, 사상을, 그리고 역사와 지혜를 탐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오물로 가득하고 세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이 차이, 격차, 이거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습도 높은 여름에 스스로 내가 얼마나 고상하고 내가 이 세상에 그나마 빛이 될 수 있는 거는 나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용기 내서 활기차게 그렇게 생활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